피청구인 측에서 쓰신 내용입니다. 이 사건 포고령은 그 표현과 달리 국회나 지방의회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방한국가적 활동을 못하게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셨죠? 그러면 이 사건 포고령으로 막으려고 했던 국회나 지방의회의 방한국가적인 활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그 포고령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 답변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포고령 자체가 계엄 구체적인 포고령의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인 포고령이 작성된 거라든지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는 추후에 증인신문이나 이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이 아니고 네. 비상계엄이 유지되는 동안에 방한국가적인 활동을 못하게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서면에 기재를 하셔서 그러면은 도대체 국회나 지방의회의 방한국가적인 활동이라는 게 뭐냐 막으려고 했던 그거를 밝혀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포고령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그 자체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제한하고자 포고령이 지금 포고령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군경을 이용한 국회 활동 방해 관련해서 피청구인 측에서는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이유나 경위 등에 관한 답변으로 1월 14일자로 답변서 3을 제출하셨지요. 네. 그래서 피청구인이 국회에 군경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신다는 거고, 다만 그 목적이 국회 해산이나 기능마비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그리고 또 나아가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는 것이죠. 병력을 투입한 거. 병력 투입한 것은 이제 질서 유지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서면에는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쓰셔서 그러면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과 야당의 행태를 알리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러면 추가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서나 답변서에 보충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써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도 서면으로 보충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쟁점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증거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준비기일 이후 피청구인 측에서 1월 13일자로 회의록 갑제 3호증 1 내지 갑제 7호증에 대한 증거 채택 결정, 수사기록 인정 등본 송부 촉탁 신청에 대한 채택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 평의를 거쳤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란 사정을 고려하여 기존 선례를 통해서 탄핵 심판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해 왔습니다. 공문서의 경우 기재 내용의 정확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므로 그런 점, 그 다음에 국회 회의록이 기존 선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회의록은 여야 국회의원 모두에게 출석 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된 국회의 공개된 회의장에서 언론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검증되고 탄핵되는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고 속기로 작성되어 국회의장, 위원장 등이 서명, 날인하는 등으로 그 진술의 임의성, 기재 내용의 정확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됩니다. 회의록에 기재된 진술 중에 피청구인 측이 다투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탄핵 사유 심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진술자에 대한 정인심을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 채택 결정에 위법이 없고
이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청구인 측의 수사기록, 인정등본, 송부 축탁 채택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헌법 113조 2항, 헌법재판소법 10조 1항,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39조 1항, 40조에 따른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32조 단서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령 위반의 사유가 없고 이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